이제 오늘 경기 정리를 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데뷔를 해서 리버풀을 상대로도 완벽한 경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레인저스를 상대로 아주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은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는 세리에에서 가장 이 피지컬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인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막아냈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살라, 조타, 디아스, 누네스 이런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을 또 완벽하게 막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레인저스의 최전방 공격수였던 모렐로스가 나왔을 때도 사실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막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봐도 김민재가 오늘 경기에서 모렐로스를 완벽하게 꽁꽁 묶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모렐로스의 역할은 뭐였냐? 레인저스가 오늘 전방 압박도 강하게 했지만 나폴리가 훨씬 더 레인저스보다 강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폴리가 공격 라인을 올릴 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 라인을 올려서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할 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라인을 올려서 높은 위치에 머무를 때가 많은데, 근데 원래 이제 레인저스가 이 최전방 자리에 이번 시즌에는 촐약이라는 키가 큰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기용을 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모렐로스와 켄트 이 두 선수를 기용한 건 이 두 선수가 스피드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나폴리의 수비 뒷공간을 모렐로스와 켄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노리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었던 이제 오늘 레인저스의 선발 명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인저스가 어쨌든 역습을 하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렐로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김민재와 모렐로스가 스피드 경쟁을 한다,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모렐로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서 김민재를 끌어내고 이때 김민재가 끌려 나왔을 때의 공간을 활용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렐로스가 볼을 받는 것 자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결국에는 모렐로스와 김민재 이 두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볼을 경합할 때 모렐로스가 김민재를 상대로 볼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렐로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이때 레인저스가 모렐로스에게 볼을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모렐로스의 볼을 빼앗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레인저스가 모렐로스 쪽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볼을 차단하는 모습. 이렇게 김민재가 나폴리의 수비라인 높게 형성됐을 때 하프라인을 넘어서 올라와서 모렐로스의 볼을 빼앗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모렐로스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올라와서 모렐로스를 넘어 타듯이 김민재가 모렐로스를 피지컬로 압도하면서 모렐로스에게 가는 볼을 차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김민재가 올라오면서 모렐로스의 볼을 빼앗는 장면 계속해서 똑같아요. 오늘 모렐로스가 김민재 선수의 벽을 단 한 번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늘 경기에 김민재 선수의 그 압도적인 수비력이 이 모렐로스를 이제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사실 모렐로스가 이번 시즌에는 주전에서 좀 밀려있는 상태이긴 한데 절대 수준이 떨어지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모렐로스는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할 때 레인저스의 주전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만큼 모렐로스가 아주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준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커인데 모렐로스가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를 상대로 단 한 번의 공격 찬스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모렐로스가 느린 선수도 아니에요. 모렐로스는 측면에서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준수한 스피드를 가진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렐로스와 켄트 이 두 명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나폴리의 수비 뒷공간을 노려보겠다, 이러한 의도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대1 경합 상황에서는 김민재한테 안 되고, 모렐로스가 분명히 준수한 스피드를 가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에게 스피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모렐로스가 볼을 잡을 때 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폴리 경기를 보시면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통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 그러니까 나폴리의 왼쪽 측면 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이죠. 이 장면은 모렐로스가 나폴리의 왼쪽 측면 공간을 향해서 돌파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김민재와 스피드 경쟁을 충분히 해볼 만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김민재의 스피드에 모렐로스가 안 되다 보니까 모렐로스가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김민재에게 가로막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분명히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모렐로스였으면 저 넓은 공간으로 한번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스피드 경쟁을 한번 해볼 법한 상황이었는데 김민재가 있으니까 김민재의 스피드에 안 되다 보니까 볼을 받는 형태도 안 되고 스피드 경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경기 모렐로스가 김민재 선수에게 많은 고생을 한 경기였다. 완벽하게 김민재가 모렐로스를 피지컬적으로나 스피드적으로나 완벽하게 봉쇄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놀라웠던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수비의 정수, 김민재의 플레이에 정수를 보여준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 이제 모렐로스가 아니라 켄트가 김민재 쪽에서 뛰고 있는 장면이고요. 켄트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후방에 있던 테버니어가 켄트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인저스에 대해서 늘 소개를 드릴 때 어떤 소개를 드리냐면 테버니어가 아놀드와 똑같은 플레이를 한다, 비슷한 플레이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제라드 감독이 레인저스를 맡았을 때부터 제라드 감독은 리버풀의 축구를 생각하면서 이 레인저스를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레인저스와 리버풀의 공통점 중 하나가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오른쪽 풀백 아놀드가 리버풀에 있다면 레인저스에는 테버니어가 있습니다. 테버니어가 프리킥, 코너킥, 데드볼 상황을 다 처리하는 선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득점력도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 장면처럼 아놀드와 아주 흡사하게 중앙으로 들어와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예요. 킥력이 워낙에 좋아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레인저스를 만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아마 이 레인저스에 어떤 공격 루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왔을 거라고 좀 보는데, 이 장면에서는 켄트가 뛰어들어갈 때 테버니어가 뒤에서 켄트에게 패스를 보내줄 것 같은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는 테버니어가 공중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테버니어의 장기를 살려서 켄트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재밌습니다. 켄트를 따라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서 테버니어의 패스를 끊어내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과감하게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테버니어의 패스를 끊어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이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인 게 뭐냐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주 많아요. 테버니어가 혹시나 공중볼로 패스를 보내주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뛰어나가는 타이밍이 늦어서 패스를 끊어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이 패스가 뒤로 넘어가면 켄트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장면인 거죠. 앞으로 뛰어나가서 테버니어의 패스를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뒤로 뛰어나가는 켄트를 그대로 따라 나가면서 켄트와 스피드 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주 찰나의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세리에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통하는 플레이들을 보여준다는 이유가 단순히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판단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비가 성공을 하면서 테버니어의 패스를 과감하게 앞선에서 끊어내는 장면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김민재라는 선수의 피지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센스,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또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드업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레인저스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방 압박이거든요. 레인저스가 전술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투톱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좌우 윙백, 최후방의 3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폴리의 3톱을 3백이 마크하고, 중원에서는 역삼각형의 나폴리의 미드필더 라인을 1명씩 마크하고, 김민재와 라흐마니를 1명씩 마크하고, 좌우 윙백이 올라와서 나폴리의 좌우 풀백을 마크하고, 나폴리가 강팀이긴 하지만 전방 압박을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경기였거든요.
실제로 지난 주말 경기가 스코틀랜드는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레인저스가 지난 주말에 경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우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감한 전방 압박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때 레인저스가 잘하는 게 뭐냐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강한 압박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모여들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이 위치에서 볼을 빼앗아 오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잘해요. 리버풀이 잘하는 플레이죠. 근데 이때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탈압박이 좋은 수비수가 반대편으로 이 압박을 이겨내고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다면 반대편에 공간이 크게 발생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 나폴리가 김민재의 안정적인 발밑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레인저스가 한쪽 측면에서 아주 많은 선수들이 쏠려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레인저스가 김민재 선수가 있는 쪽 측면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전방 압박을 받을 때 침착하게 자신을 압박하는 레인저스의 공격수를 충분하게 따돌리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저스의 선수들은 한쪽 측면에 몰려있는데 김민재가 반대편으로 전환을 해주니까 나폴리가 아주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여유롭게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발밑도 오늘 경기에서 매우 중요했던 경기였고, 나폴리가 라흐마니도 빌드업에 미스가 나왔고 디로렌초도 빌드업에 미스가 나왔고 마리오 후이도 빌드업에 미스가 나왔어요. 포백에 김민재를 제외한 3명의 선수가 레인저스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때 실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폴리가 메렛 골키퍼도 발밑이 그렇게 좋은 골키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후방 빌드업을 주도할 때가 많았고요. 메렛 골키퍼가 킥에 자신이 없으니까 김민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김민재가 볼을 받아서 골킥을 처리해요. 사실상 골킥을 김민재가 처리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메렛이 김민재에게 볼을 보내주고 메렛이 아니라 김민재가 골킥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도 그리고 골키퍼까지 합해서 가장 킥력이 좋은 선수가 김민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나폴리가 김민재의 킥력을 믿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김민재가 모렐로스를 완벽하게 막아낸 경기였고, 여기에 더해서 레인저스가 전방 압박을 걸어올 때 레인저스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서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고,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어요. 2경기 연속 승리, 1라운드에서는 리버풀에게 4대1 승리, 2라운드에서는 레인저스에게 3대0 승리, 2경기에서 7골, 그리고 실점은 1실점. 아주 좋은 기록이죠. 그만큼 지금 나폴리가 리그에서도 그렇지만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A조에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아주 16강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폴리가 공수양면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고 나폴리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 핵심에 김민재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쿨리발리가 나가면서 이 수비라인에 아주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예상들이 많았는데, 김민재 선수가 대회를 가리지 않고 쿨리발리 지난 시즌 퍼포먼스의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가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평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네요.